안녕하십니까, 박광철입니다. 가끔 요즘처럼 글자가 소외되는 시대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글자 대신 이모티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또 기왕이면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으로 그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장문이 어쩌면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너무 순간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그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내 사진에 나만의 마크를 남겨보자. 프로필도 좋고 이름도 좋다. 브러쉬를 이용해 낙관 만드는 법을 알아보고 또 이미지 글자도 연출해본다. 글자 넣기로 나만의 개성을 발휘해보자. 네, 오늘도 유용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맡아주실 임규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낙관 만들기예요. 이 낙관 만들기. 그러니까 어떤 저작권 표기라는 의미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내가 이미지에 넣고 싶은 낙관을 브러쉬로 등록하고 낙관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에 자기 자신만의 낙관을 색다르게 넣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이 낙관을 사용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의 이니셜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요. 우리가 문자 툴을 사용해서 다양한 문자를 디자인하고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낙관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그림, 화가들 보면은요, 특히 동양화가 같은 경우 이제 아예 도장 그 낙관을 찍는 경우도 있고, 화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필 사인을 넣어서 이건 내 작품이다를 표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작권 정보의 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걸 이제 보통 워터마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컴퓨터 파일에서 특히 인터넷의 그림이나 동영상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터마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워터마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보게 될 그림 위에다가 어떤 낙관의 이미지를 새기는 것보다는 암호화시켜서 그림 파일 뒤에 저작권, 불법 복제를 못하게 방지하는 그러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 워터마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포토샵을 이용해서 어떤 암호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뒤로 놓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에 낙관 찍듯이 사진, 사인을 하듯이 그런 이미지, 자기의 이니셜을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 기능을 이용해서 낙관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포토샵은 버전업이 되면서 7.0이 되면서 이 브러쉬 기능이 엄청나게 막강해졌는데요. 이 막강해진 브러쉬 툴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우리가 잠깐 알아보고 낙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잠깐 제가 이제 툴박스에서 이 브러쉬 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6.0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브러쉬 팔레트가 사라졌고 이제 7.0이 되면서 새로 이제 브러쉬 팔레트가 다시 나타나면서 이 브러쉬가 매우 막강해졌는데요. 이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시고 옵션 팔레트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들을 선택할 수 있는 브러쉬 피커가 나타나죠. 그러면 드롭다운 버튼을 쭉 눌러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한 이런 브러쉬 종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브러쉬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드로잉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새 작업 도큐먼트를 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옵션에서 이제 작업할 브러쉬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번 그 나무가 서 있고 풀잎이 있고 나뭇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나무 몸통을 그릴 거니까요. 여기에서 적당한 크기의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디아미터를 이용하면 브러쉬의 지름 크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름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 몸통을 그릴 거니까 나무 색깔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Set Foreground Color 항목을 클릭해서 제가 나무 색깔에 어울리는 색깔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립을 한번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옵션에서 자, 플립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플립 그릴 때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플립의 색깔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요. 포그라운드는 좀 밝은 플립 색깔을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을 설정을 해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플립을 그릴 위치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쭉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플립들이 드로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브러쉬 모양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할 때는 이 원형이나 혹은 십자가 모양이나 우리가 사용하던 그 브러쉬 모양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특이한 브러쉬는 그 브러쉬에 해당하는 풀잎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나뭇가지 모양, 어떤 별 모양 이런 것들 특별한 그 모양을 이 모양새를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그 브러쉬를 특이하게 해서 이제 클릭을 해서
그렸듯이 예.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니셜을 브러쉬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거. 바로 말 그대로 낙관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만의 이니셜이나 뭐 그 동호회 이름 같은 것들, 사진 동호회 이름 같은 것들을 낙관으로 등록해 두었다가 브러쉬로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낙관을 이용한 사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죠. 예. 자,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이미지에다가 낙관을 브러쉬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등록을 한 사진인데요. 밑에 보신 것처럼 이 포토바이 빛과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를 브러쉬로 등록하고 간단하게 색깔만 바꿔서 찍어준 거죠. 그래서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브러쉬로 등록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툴박스에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전경색을 바꿔놓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낙관 색깔을 찍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새 또 낙관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자기 자신의 개성도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의 낙관만 보더라도 이건 어떤 사람의 작품이구나를 금방 그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낙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에 사용할 브러쉬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새 작업 도큐먼트에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제가 새 작업 도큐먼트를 열기 위한 뉴 대화 상자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뉴 대화 상자에서 단위를 모두 일단 픽셀스로 바꿔놓고 위스는 제가 25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1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은 72픽셀 퍼 인치로 설정을 하시고요. 모드는 RGB 컬러, 컨텐츠는 화이트로 하신 다음에 OK. 자, 그럼 이런 새 작업 도큐먼트가 열렸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글자 낙관을 만들어 볼게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영문 이니셜을 가지고 낙관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럼 툴박스에서 일단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호리존탈 타입 툴, 가로 문자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옵션 팔레트에서 입력할 글자의 옵션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글자 서체를 셋업 폰트 패밀리 항목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서는 타임스 뉴로만 PSMT라고 하는 서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30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관에 사용할 글자의 색깔은 일단은 검정색으로 설정해서 글자를 입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후에 입력되는 이 글자는 브러쉬로 등록되고 브러쉬를 사용할 때 색깔을 바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검정색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나중에 사용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입력할 위치로 커서를 이동을 하시고, 자,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글자를 입력하기 위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자, 포토바이 그 다음에 줄을 바꿔주고 엔터를 눌러서요. 그 다음에 제 영문 이니셜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자를 다 입력을 하고 났으면 이제 글자 입력 상태를 맞춰야 되니까요. 옵션 팔레트의 뒤쪽에 보시면 이 커미트 애니 커런트 에디트라고 하는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 입력 상태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를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문자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작업한 이 지금 글 내용을 이제 브러쉬로 바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브러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메뉴를 보시면 이 Define 브러쉬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Define 브러쉬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작업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사각형 형태의 이미지들을 전체를 브러쉬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브러쉬 네임에서 네임에다가 이제 여기 낙관이니까 낙관이라고 제가 적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한 이 문자 디자인을 이용해서 작업한 내용이 브러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브러쉬를 꺼내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지에다가 등록한 낙관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작업한 이미지는 닫아주시고요. 자, 낙관을 칠할 이미지를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브러쉬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브러쉬 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팔레트에서 브러쉬를 아까 낙관으로 등록한 브러쉬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맨 아래쪽으로 스크롤 바를 잡아당겨 보시면 이 아래쪽에 낙관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브러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입력하려고 하는 낙관의 글자 크기에 따라서 마스터 디아미터를 이용해서 글자의 크기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현재는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퍼서티를 이용해 투명도, 불투명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관을 찍고자 하는 색깔, 글자의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을 하시고 컬러 피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낙관에 사용할 색깔을 설정을 하시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 도큐먼트 위로 이동을 해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브러쉬의 모양이 낙관 글자 모양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지금처럼 간단하게 낙관을 새겨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이 브러쉬, 디파인 브러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반복되는 어떤 모양새, 그리고 또 특이한 그 모양새를 얻기 위해서 브러쉬를 많이 등록해서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글자를 우리가 낙관으로 등록을 해봤는데요. 이제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이런 글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그리는 그림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낙관으로 브러쉬로 등록을 해서 낙관 형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미지만 브러쉬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도 이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브러쉬 뭐 이렇게 해서 포토샵 브러쉬 이 정도로 해서 검색만 하더라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특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철조망 같은 모양새 있잖아요. 이런 모양을 갖다가 계속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럴 때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바로 이 철조망 모양의 그런 그림까지도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브러쉬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낙관 만들기 할 때 이제 글자 툴을 이용을 해봤는데요. 사진에 낙관을 입력하는 것뿐이 아니라 어떤 엽서라든지 아니면 달력을 만든다든지 혹은 그 어떤 편지, 이 사진 위에 편지를 적는다든지 글자 툴이 상당히 많이 쓰여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 위에 글자를 넣은 것과 넣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보면 참 많이 우리가 그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글자를 넣게 되면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글자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 이 글자를 제대로 알고 다루기 위해서는 이 옵션 팔레트에 있는 이 글자의 옵션들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글자를 다양하게 다뤄주기 위해서는 이 글자를 다루기 위한 문자 팔레트와 그다음에 문단을 다루기 위한 패러그래프 팔레트를 이용해서 문단 팔레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옵션을 조절하고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한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글자 모양을 다양한 모양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글맵시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포토샵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효과를 연출해서 색다른 문자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 거의 워드 못지않은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 근데 이제 단순히 이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할 때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글꼴이 깨끗하지만 포토샵으로 입력한 글씨는 왠지 좀 그 깨지는 듯한 역시 비트맵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자 툴을 한번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정복을 해보죠. 예. 자, 그럼 먼저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글자 툴을 다루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 그 뒤에 이제 이거를 좀 활용해서 이미지 글자를 이용해서 광고 기법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그 전에 먼저 비포 애프터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어 볼 것인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문자 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광고 기법 효과를 연출해서 원래 이미지를 이용해서 글자를 써놓고 여기에 몇 가지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미지 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좀 더 환하게 만들어서 이런 글자 효과를 연출을 해본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이 포토샵이라고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거에 어떤 그림 효과도 있고요. 엠보싱 효과, 볼록한 효과도 주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글자 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텐데 글자 툴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 제가 이미지 파일을 하나 열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 파일이 있었을 때 이제 여기에다 글자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툴박스에서 문자 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포토샵에서는 4개의 문자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 회리전탈 타입 툴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로 방향의 일반적인 글자 내용을 입력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버티컬 타입 툴 같은 경우에는 세로 방향으로 일반적인 글자를 입력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이 툴은 약간 좀 다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타임 마스크 툴이라고 부르는데 세로 방향으로 입력할 것인지 가로 방향으로 입력할 것인지 차이인데 이 두 가지 툴은 이제 문자 툴을 이용해서 글자 모양의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용한 선택 영역 작업을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포토샵 그러니까 4.0 때부터 그런 것만 됐었죠. 그랬다가 이제 차후에 우리가 그 벡터 형태의 글자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그 지금 주로 쓰는 이제 호리젠탈 타입 툴이라든지 버티컬 그 타입 툴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과거에는 저 선택 영역만 돼서 또 불편한 점도 많았었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툴박스에서 이 가로 문자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글자의 옵션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서체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까 지정했던 것처럼
타임스 뉴로만 PSMT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옵션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크기들을 지정하시거나 서체 스타일, 여기는 크기를 조금 크게 바꿔볼까요? 제가 24포인트로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48포인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줄을 입력할 때는 보통 첫 번째 원하는 부분을 딸깍 클릭하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입력한 글자의 이제 편집 상태를 끝낼 거니까 옵션 팔레트 맨 뒤에 있는 커미트 애니 커런트 에디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 줄 입력할 때는 문제없이 그냥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지만 여러 줄 텍스트를 넣어야 될 경우에는 한꺼번에 영역을 지정해서 원하는 부분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를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글자를 넣을 영역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글자 내용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 부위에만 글자 내용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네, 보통 이 글자, 이 영역 지정하는 이 방법을 몰라서 이 사진에 뭐 글자를 입력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넘어가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영역을 먼저 선택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딱 지정해서 맞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입력해 두었던 이 글자, 포토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선택하고 이 포토라는 글자를 좀 다양하게 편집하기 위한 방법을 잠깐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맨 뒤에 보시면 지금 캐릭터 팔레트하고 패러그래프 팔레트를 열 수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캐릭터 팔레트하고 패러그래프 팔레트가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옵션 팔레트에서 봤던 서체를 지정한다든지 서체 스타일을 지정한다든지 서체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등록돼 있죠. 서체, 그다음에 서체 스타일, 크기.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줄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자간을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장편 같은 것들, 글자 색깔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서체의 모양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이런 더 많은 옵션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그 하나하나 바꿀 수가 있고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토샵에서 글자를 입력할 때 행간 그리고 자간을 어떻게 벌리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 또 이 포토샵의 글자를 이제 왜곡시키는 그 왑 텍스트 이 기능도 아주 막강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에 있는 글맵시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선택한 이 문자 레이어를 왜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 팔레트에 보면은 이 크리에이트 워프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스타일에서 원하는 이 왜곡시키고 싶은 스타일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씩 선택해보면 이렇게 바로 글자가 왜곡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왜곡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눌러보시면서 이미지에 가장 어울리는 이 글자 왜곡 상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옵션들을 이용하면 이 글자의 왜곡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낙관을 넣는 거나 혹은 그 사진의 어떤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뭐 바람 불 때는 글자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왑 텍스트로 조금 더 느낌을 더 강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비포 애프터 그 사진에서 봤듯이 포토샵이라는 것, 그림자가 지워지고 또 엠보싱 효과가 나고 그 글자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요. 그 글자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요? 예. 자, 그럼 일단 이런 이미지 글자를 넣고 싶은 이미지를 먼저 불러 오시고요. 자, 이 기능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문자 툴 가지고는 조금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툴 중에서 세 번째 있는 호리존탈 타임 마스크 툴이나 버티컬 타임 마스크 툴, 이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가로 쪽으로 글자를 입력을 할 거니까요. 호리존탈 타임 마스크 툴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글자는 타임스 뉴로만 그대로 지정을 해보고요. 약간 이 글자를 두껍게 지정을 해볼까요? 서체 스타일에서 볼드를 선택을 하고요. 글자의 크기를 저는 이게 이미지가 약간 크니까요. 100포인트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스크 툴, 마스크 문자 툴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색깔을 지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직접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글자 모양의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할 위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지금 한 줄만 입력을 할 거니까요.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영역 위치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조금 약간 커서가 큰 걸로 봐서 글자가 크겠네요.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2포인트로 줄여놓고요. 자, 글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글자를 입력하니까
직접 글자 내용이 입력되는 게 아니라 글자 모양의 어떤 그 영역이 지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글자 영역이 아닌 바깥쪽 부분은 붉게 표시가 되는데 바로 이게 마스크 영역이죠. 네. 그래서 글자 영역이 있는 부분은 이후에 선택 영역으로 바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퀵 마스크 모드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네요. 예. 자, 그럼 이제 글자 입력 상태를 종료를 해야 되니까 이 옵션 팔레트 맨 뒤에 있는 Commit Any Current Edit 버튼을 눌러서 글자 입력 상태를 제가 종료를 해보면 이런 모양의 선택 영역이 지정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 선택 영역 부분을 우리가 레이어로 하나 복제를 해볼게요. 레이어 메뉴를 클릭하면 New 메뉴에 레이어 비아 카피,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Ctrl J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요. 눌러보시면 자, 레이어 팔레트에 선택 영역 이미지가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엠보싱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레이어 팔레트 하단에 보시면 Add a Layer Style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베벨 & 엠보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자, 레이어 스타일 대화상자가 나타나고요. 현재 엠보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른쪽에 이 가운데 부분 스타일만 그냥 엠보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엠보싱 효과가 들어갔죠.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글자를 좀 더 밝게 설정하면 색다른 효과가 연출이 될 텐데요. 자, 이미지 메뉴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메뉴에서 이 밝게 설정할 때는 브라이트니스하고 컨트라스트를 이용하니까 여기를 눌러주시고 자, 밝기를 좀 더 밝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미지 부분에 있는 이 글자 부분에 있는 이미지가 밝아지면서 이런 색다른 효과가 연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요. 이 레이어 스타일 보니까 엠보스 기능도 있고 또 그림자를 줄 수도 있고요. 이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 어떤 독특한 글자의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지금 레이어 스타일에 보면은 다양한 그러니까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빛의 발산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엠보싱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이 스타일들은 이제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필터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복잡한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자가 선택만 하면 쉽게 그런 이렇게 아주 놀라운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은 내 사진에 낙관을 꽝 찍어서 이거는 내 사진이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저작권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낙관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성을 담는 낙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도 멈추게. 하늘을 가르는 갈매기도 잡아보고 매달리는 요트도 결코 놓칠 수 없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 이제 디카 하나로 잡아보자. 움직이는 피사체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오늘의 그런 관건인데요. 카메라의 기본 원리부터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의 기본, 그건 바로 노출과 셔터 스피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출하고 셔터 스피드를 둘 다 움직이면은 충분히 그것들을 조합해서 괜찮은 사진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은 셔터 스피드만을 조절을 해서 움직이는 사물들을 잡아보기로 할게요. 특히나 그 움직이는 사물들을 정지시키는 것은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찍히죠. 이 셔터의 속도가 그 움직이는 그 사물을 정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햇빛이 비칩니다. 굉장히 햇빛이 강하고 빛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눈으로 따지자면 렌즈는 눈인데요. 굉장히 햇빛이 밝을 때는 눈을 가슴출해하고 깜빡깜빡 하면은 굉장히 적은 빛이 들어오겠죠. 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셔터 속도가 짧을수록 그 빛은 적게 들어오고요. 그만큼 잡을 수 있는 그 속도도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사물들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잡혀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진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촬영에 들어가 보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농구공, 또 그만큼 부산스레 움직이는 팔과 다리. 과연 이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움직이는 사물을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짧은 셔터 스피드로 순간을 잡아야 한다. 셔터 스피드는 주변이 밝으면 밝을수록 빨라진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결론은
태양빛이 밝은 한낮 촬영이 가장 좋다는 얘기. 빛이 부족한 실내나 저녁 촬영의 경우 물론 플래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자연스러움은 그만큼 떨어지니 감안하고 찍을 것. 결국은 빛이 관건이라는 얘긴데, 그렇지만 빛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강박관념을 버리는 일이다. 느린 셔터로 찍으면 뭐 어떠랴. 움직임을 그냥 그대로 담아보자. 네, 지금 보신 것이 바로 패닝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짧은 셔터 스피드로 그 순간을 잡는 거, 그리고 느린 셔터 스피드로 굉장히 느린 그 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촬영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패닝 기법은 충분히 느린 그 셔터 스피드로도 그 사물체를 쫓아가면서 그 사물체는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그 배경은 그 움직이는 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짧은 셔터 스피드와 그 긴 셔터 스피드의 그런 장점들을 보완한 아주 재미있는 촬영 기법인데요. 단 굉장히 이제 많은 시도를 하셔야지 건질 수 있는 사진 기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야지만 그만큼 한 장을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더할 수 없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다면 인라인 사진, 인라인하고 찍어보는 건 어떨까? 같은 속도로 따라가며 찍는다니 속도도 즐기고 촬영도 즐기고 사진 찍는 재미가 이보다 더할 수냐? 이제 움직이는 모든 사물을 주시하자. 실패로 얼룩져도 디카만큼은 건재하다. 필름비 아낄 일 없고 바로바로 확인도 가능. 순간 포착으로 감쪽같이 정지도 시켜보고 움직임을 흐르는 대로 그냥 담아도 보자. 패닝 연출로 속도감을 입혀도 보고. 디카에 불가능이 있었던가? 많은 시도가 좋은 사진을 낳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자. 그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 과연 이 피사체를 정지시킬 것인가, 또는 그냥 흘러가게 그냥 놔둘 것인가, 또는 그 피사체를 같이 따라가면서 패닝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기법으로 찍어볼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찍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히 하는 것이죠. 그 사진을 내가 어떻게 담을 것인지 하라는 그런 하나의 개념 정립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움직이는 피사체들이 많습니다. 잠자리들, 참새들, 또는 비둘기, 날아가는 비둘기들. 지금부터 그 바로 움직이는 사물들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요,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면서 패닝 효과 주는 거, 이거 참 독특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인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네요. 배워야 되죠. 네, 다음 시간 예고해 주시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인물 사진을 보다 이렇게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볼 거거든요. 네,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못생긴 사람들이 또 좋아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